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태원에서부터 걸어서 남산 서울타워까지 산책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이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인 큰애가 7살짜리 여동생을 괴롭히면서 짜증을 내는 것을 보고 매일 집에만 있으니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쌓이나 보다 해서 전철을 타고 서울이나 갔다 오자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이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서울타워에 갈까 했더니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들이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를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이태원에 가자고 했더니 좋아하면서 따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코로나만 아니라면 전철이 사람들로 붐볐을 시간인데요. 빈자리가 있을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두세 번 전철을 갈아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렸습니다. 1번이 이태원역이고요. 2번은 이태원 클라스 촬영지 중 하나인 단밤포차가 있던 곳입니다. 4번이 경리단 길이고요. 5번은 용산 2가 동 주민센터 앞인데요. 여기서 남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6번이 서울타워 셔틀버스 정류장이고요. 8번은 서울타워 전망대가 있는 곳이고요. 9번은 하얏트 호텔 옆길이고요. 10번은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 사원입니다. 1번부터 순서대로 서울타워까지 가는데 아이와 함께 걸어서 갔는데 밥 먹는 시간까지 합쳐서 약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태원이라면 외국인들이 많았을 텐데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태원을 처음 와본 아들이 이태원역에서 2번 단밤 포차까지 오는 한 5분 정도 거리에서 지나가는 몇 명의 외국인들을 보더니 외국인이 많다면서 신기해했습니다. 외국인이 바글바글한 이태원의 원래 모습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이태원 클라스 드라마 촬영지 중 단밤포차 앞입니다. 우리 아이도 드라마에서 본 가게가 나오자 들어갈 수 있냐, 영업은 하냐 하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뭐 저도 알 길이 없죠. 관심도 별로 없었고요. 멀리 보이는 10번 건물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우리나라에 3개 있다고 하는데요. 이태원, 부산,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국전쟁, 군사독재, 반공 이데올로기,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70년대에 이태원에 모스크가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어떤 분위기인지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존재를 사진으로 확인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오늘은 아이가 좋아할 것 같지 않으니 그만두기로 하고 다음에 혼자서 한번 가보기로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단밤포차 앞에서 한강 쪽으로 멀리 관악산이 보입니다. 옆으로 좁은 차도를 따라가면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은 카페가 있는데요. 창문 사이로 관악산의 파노라마가 마치 액자에 그려진 그림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온천으로 유명한 하코네에 갔었는데
아시노코라는 호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박물관 중에 하나가 벽면에 있는 창을 통해서 호수 너머로 후지산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관악산의 파노라마를 보면서 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이태원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맥주 한잔 한다면 여기서 관악산의 파노라마를 보면서 한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서울타워가 보이는 녹사평역 육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서울타워의 야경이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아들이 기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경리단길 입구입니다. 경리단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어떤 곳인지 남산으로 가는 도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경리단길의 경리가 재정 관리를 하는 경리라는 것을 알고 뭔가 큰 뜻을 가진 것으로 기대해서인지 조금은 허탈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순두부찌개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반포차 근처에는 이런 메뉴가 없어서요. 그러다가 경리단길을 지나자 분식집이 있었는데 메뉴를 보니까 순두부찌개가 있길래 순두부를 시켜 먹었습니다. 맛은 드라마에서 나왔던 만큼 리액션을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순두부찌개일 뿐이었는데요.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 아들의 생각, 행동, 그것을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태원에 와서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남산터널 입구에 있는 육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남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는 용산 이가동 주민센터 앞입니다. 남산의 가파른 경사면에 빼곡히 집들이 들어선 모습을 보니까 혼자서 카메라 들고 이리저리 동네 구경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용산 이가동 주민센터 여기가 5번이고요. 여기서부터 1시간 정도 등산로를 따라서 서울타워 입구 셔틀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서울 성곽 옆으로 난 길입니다. 남산 서울타워에는 여러 번 왔었지만 셔틀버스 정류장 옆으로 이런 길이 있는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서울 성곽을 따라서 난 길이 아주 좋습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쳐서 잘 모르는 나만의 좋은 장소, 예를 들면 맛집 같은 곳을 일본어로 아나바라고 합니다. 구멍 혈자에 이제 마당 장자를 써서 아나바라고 하는데요. 이번 남산의 서울 성곽길 산책로는 정말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아나바인 것 같습니다. 네. 와타시다케노 아나바, 나만의 아나바.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큰 수확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혼자서 여유 있게 걸어보고 싶은 곳입니다. 아래는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보는 종로 방향, 동대문 쪽 방향 파노라마이고요. 위 사진은 더 올라간 서울타워가 있는 광장에서 본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외출을 자제해 왔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광경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쾌하고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타워 광장에서만 놀다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아이가 서울타워 전망대에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서울타워 전망대는 어른이 13,000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어린이가 8,000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오늘만 특별히 기념사진 이벤트를 한다길래 공짜인 줄 알고 이게 웬 횡재냐 이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전망대에 올라가고 나니까 A4 용지 반만한 크기의 사진을 만들어주면서 15,000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아이가 옆에 있는데 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돈 얘기 듣고 거절한다는 것도 좀 면이 안 서는 것 같아서 샀는데 상술에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제가 일본에서 도쿄 타워에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도쿄 타워는 전망대가 서울 타워는 전망대가 하나잖아요. 물론 서울 타워도 전망대가 1층, 2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타워 전망대가 2층이고 화장실은 그 아래에 있는 1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타워의 경우에는 2층, 1층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 타워의 전망대는 1층 전망대까지 제 기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800엔 정도 돈을 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1층 전망대에서 2층 전망대로 또 올라갈 때는 추가로 1,500엔 정도, 우리 돈으로 15,000 정도, 15,000원 정도를 더 내야 됩니다. 제가 서울 타워에 가면서 사진을 사고 도쿄 타워에 그 한 층 올라가는데 15,000원을 받는 그런 것을 회상하면서 좀 자본주의의 천박함 같은 것을 좀 느꼈습니다. 글쎄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층 올라가는데 큰 높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구분을 해서 이렇게 15,000원 정도의 돈을 챙긴다거나 또는 사진 한 장 찍어주면서 돈을 챙긴다거나 하는 좀 이런 거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가격의 정도 차이가 좀 심화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조금 씁쓸하네요. 아이하고 뭐 좀 자연과 같은 탁 트인 공간 이런 거를 좀 아이와 함께 경험하려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겠지만 아무튼 저는 좀 그런 걸 느꼈네요. 뭐 그건 그렇고 남산에서는 날씨 좋은 날에는 이제 60km 정도 떨어진 인천 앞바다 이쪽이 인천 방향이거든요. 인천 앞바다까지 잘 보입니다. 특히 하늘이 맑은 가을과 겨울에 잘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10월부터 단풍이 드는 11월까지가 남산에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밤에 이태원 단밤 포차 가게를 다시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서울타워에서 노을이 질 무렵에 내려왔습니다. 셔틀버스 광장에서 2번 셔틀버스를 타고 이태원역을 향해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2번 셔틀버스는 남산 도서관 쪽에서 소홀로를 따라 하이아트 호텔을 지나서 이태원 쪽으로 가는 버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침 해질녘 노을이 진 이 소홀로에서 이 동네에 노을이 졌더라고요. 해가 지면서 그 풍경이 버스에서 바라보면 그 풍경이 참 경이롭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해질녘에 소홀로를 따라 걸으면서
꼭 다시 이 풍경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태원역에서 걸어서 단밤을 지나 다시 녹사평역 육교에 왔습니다. 밤이 되니까 낮에 없던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조명이 들어온 서울타워를 보더니 드라마에서 나온 같은 모습에 즐거워하더라고요. 낮부터 저녁까지 이태원에서 남산을 왕복하며 6시간을 정도를 걸었는데요. 징징대지 않는 것을 보니 아이도 꽤나 재미있었던 모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주로 있는 답답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끔 이 정도의 야외 활동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